이 황교안 대표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고 애쓰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일지요?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예산만 많이 챙겨가시죠. 변화하려고 그동안은 조금 스쳐 지나간 듯했던 중진 의원과 악수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또 청와대에 가서 그동안 고수했던 1대1 회담을 포기하고 회동을 진행 중이죠. 양지열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청년층 그리고 많은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는 행보지만 언론 특보를 포함해서요. 예전에 봤던 조금 지긋한 분들, 과거 정권 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언론홍보특별보좌역으로 김재철 전 MBC 사장 그리고 네. 미디어특위 공동위원장으로 규란영 전 KBS 사장을 이렇게 새롭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이제 김재철 사장 같은 경우 현재도 지금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네네. 규란영 사장 같은 경우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계기가 청와대와의 어떤 좋지 않은 인연 때문이었죠.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 네. 그런 점을 진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잃었던 과거를 되찾으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황교안 당대표라는 새로운 얼굴이 자유한국당에 등장을 했는데 사실 그 새로운 얼굴의 뒷면에는 예전에 뭐 예를 들어 친박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왜냐하면 미디어 특보나 언론 홍보 이런 분들은 다 자유한국당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얼굴을 하필이면 옛날 분들이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당내에서는 인적 혁신을 해야 총선을 치를 수 있을 텐데 왜 총선만 기다리면서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간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이 바람을 잡아가고 있을지요. 김 교수님, 막말에서 논란이 됐던 김순례 의원이 오늘 여유 있게 복귀를 또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당내 징계가 3개월 당원권 정지였기 때문에 그 3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최고위원으로 복귀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황교안 대표부터 시작해서 잇따른 이제 막말 논란 프레임에 갇히면서 한국당이 상당히 지지세를 높여가다 지금 사실은 교착되거나 정체되거나 사실은 제가 볼 때 일정 정도 지금 떨어지는 수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단순히 대표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요 지도부가 막말했다는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사건보다는 저는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내 분위기는 제가 좀 예를 들자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는 금년을 지나면 내년 총선 전에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다. 경제도 살리기 힘들고 외교안보도 네. 이제는 더 이상 성과가 없을 것이고 계속 안 좋은 실적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 총선에 기다리고만 있으면 이긴다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죽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당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지배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자기 스스로의 변화나 혁신의 노력은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마찬가지로 민주당한테 쓴소리 하고 싶은데 민주당도 한국당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네. 내가 잘못하면 어때? 저쪽이 더 나쁜데 내가 나빠도 저쪽이 더 나쁘니까 그래도 저쪽 찍을 거야? 네. 마치 국민들에게 양당이 서로 비호감 서로 테스트하듯이 내가 더 나빠 저쪽이 더 나빠. 네. 이건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선택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민주당도 한국당이 자기 당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 비호감만 믿고 그렇게 무사한이라고 하지 말고 한국당도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선적 낙관을 빠져서 정말 뭉개고 네. 있지 말고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가 국민들한테 더 우월하다 이게 더 장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적극적인 상품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쁘니까 나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가만히 있는 건 제가 볼 때 네. 정치 발전에 있어서 전혀 좋지 않습니다. 김순례 의원과 관련해서도 신상진 의원은 정치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공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일선 신상진 위원장은 공천 룰만 만드는 사람이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그 룰에 어떻게 어떤 사람을 적용할 것인지 나중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게 되겠죠. 근데 네.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종전의 정치들은 상대방이 잘못돼서 덕을 보는 그런 정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아니 지금 민주당의 지금 경제도 망가뜨리고 외교 구조 다 망가뜨리니까 당연히 우리를 찍어줄 거다는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네. 새로운 혁신이 없이는 국민들이 아무리 민주당이 잘못한다도 지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술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국토위원장 못 나가겠다는 박순자 의원도 그렇고 네. 이런 분들 모습을 이걸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그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청와대에서 속속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창 진행 중이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인데요. 지금 청와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어서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지금 회동에 모두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던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현재 1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 당대표들과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대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5당 대표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준엄하게 성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며 조속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황 대표는 외교 안보 라인을 엄중히 문책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한일 정상회담과 이낙연 총리의 대일특사 파견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은 2시간이 예정돼 있지만 길어질 전망이고요. 끝난 직후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대한 공동 발표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모인 것도 잘한 건데 일본 대응의 공동 발표문까지 나오면 더더욱 좋은 일이겠죠. 김 교수님, 오늘 근데 회동을 보니까요. 황교안 대표는 이왕 간 김에 하고 싶은 말 다 몰아서 하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던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에 이제 문 대통령하고 이제 사실 네. 영수회담, 이제 대표회담을 처음 한 거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5당 대표를 하느냐, 뭐 그 전에 양 1대1 회담을 먼저 하느냐고 사실은 협상에 방식 놓고도 이루어졌다가 깨졌다가 한 적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게 형사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고 싶었거나 또 해야 될 이야기들 아마 몰아서 많이 한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번 회동은 이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보도 나온 것처럼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황교안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바깥으로 장애투쟁 계속 했다가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지금 국회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어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여야 5당 대표 등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네. 우리 국회가 여야 정치권이 다 단합을 해서 지금의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모아주길 바라고 네. 정부도 특히 정부나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의 손을 좀 내밀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같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뒷얘기 하나 보니까 그동안 좀 으르렁거렸던 전현직 청와대 대변인이 좋아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에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죠. 네. 민경욱 대변인이 안 가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민정 대변인하고 민경욱 대변인, 네. 전 대변인이죠, 사실은. 전 대변인이 각자 또 언론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게 서로 뭐 각자의 발언들을 놓고 나서 뭐 만나서 얘기를 하다든지 토론을 벌이자든가 좀 날카로운 신경질을 벌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늘 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다시피 어찌 보면 초당적으로 지금 국가가 맡고 있는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적인 감정으로 또 불이 붙어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민경욱 전 대변인 말고 전희경 의원을 대신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합의문이 나올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합의문은 일단 나와야죠. 우선 네. 일본의 경제 제재가 잘못된 점에서는 다 모든 당이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고 네.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걸 극복해서 앞으로 일본과도 좋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자. 그 얘기는 당연히 나올 걸로 보이고요. 아마 근데 그것이 뭐 쉽지는 않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네. 이제 나중에 추후에 연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을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